3,700만이 넘으면 네네. 이분은 농사를 지어도 그 해는 농사를 안 지은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세금 이야기 똑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절세의 시작입니다. 세무법인 유조희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농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8년 작용의 두 번째 요건, 작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2020년도 개정세법 있다고 하셔서 되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이게 법이 바뀐 내용들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는 제촌 작용 중에서 제촌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네. 농사를 직접 지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안 돼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네. 부분이 추가된 게 있어요. 네네.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서 예.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떡새 TV 떡소리 나는 세금 이야기. 작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민이 자기 땅에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는 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거 말고 네.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건 타경이라고 하죠. 타경은 안 되고 네. 결국 남의 땅에 농사를 뭐 짓게 해준다든지 그런 네. 부분은 안 됩니다. 내가 직접 지어야 농사를 된다. 짓는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이제 상시 농사만 짓고 다른 일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죠? 네. 논란에 문제 없을 거고. 네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요즘 투잡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죠. 사업을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예. 농사를 지은 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농작업의 반을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 짓는 작업의 반 이상을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그 부분도 인정해 주게 돼요. 인정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경작이나 대리 경작, 임대차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안 된다. 네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면 내가 내 땅에서 농사만 지으면 그러면 경작을 하면 다 인정해 주느냐? 경찰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다 지으셨어요. 뭐 3교대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네. 다 지으셨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거는 작용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대법원까지 가셨어요. 아, 본인이 농사를 다 지었는데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네. 그래 농사를 본인이 지은 거는 맞지만 네네. 법에서 이야기하는 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네. 사실은 이렇게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될 농민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농민이라기보다는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슈퍼를 한다고 해요. 슈퍼를 하나 하신 분이 있는데 자 이분이 1년 내내 농사만 지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슈퍼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소주랑 새우깡만 그 동네에 팔고 있어요. 소규모로. 소규모. 네. 그래서 1년에 이분이 매출하신 게 한 1년에 한 뭐 5천만 원 이렇게 되신다고 봐요. 네네. 자 그러면 이분이 땅을 10억짜리를 팔았는데 세무서에 갔더니 아이고 선생님 사업자 등록 있으시네요. 여러분 선생님은 사업자니까 세금을 1억을 내세요. 억울해요. 억울하죠? 5천밖에 안 팔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좀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고민하겠죠, 그죠? 네. 이분은 그러면 농민을 봐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똑같은 마을에 네. 옆에 있으신 분은 더 부지런하세요. 네. 이분은 한 2억 정도 파셨어요. 그럼 이분은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이게 소득에 따라서 이거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엄청 많겠죠. 그러다 보니 2014년부터는 네. 법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소득에 따른 어떤 사람은 해주고 안 해주는 기준을 딱 잘라서 만들었어요. 예. 그게 이제 농사를 지었지만 네.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적으로
소득 자체가 3,700만 원이 넘으면 네. 그 해는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안 지은 걸로 보겠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연간 3,7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자, 어떤 소득이냐 하면 네네.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사업소득. 이제 농업이나 축산업 이런 것도 사업이고 네. 농가 부업소득도 사업이고 부동산 임대도 사업이긴 하지만 예. 농업하고 관련된 사업 말고 진짜 사업소득 그 사업을 우리 여러분도 아시면 뭐 편의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본인이 무슨 서비스업을 한다든지 네. 식당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소득 네네. 매출액이 아니고 예. 남은 돈입니다. 네. 이 소득이랑 급여 회사 다니면서 급여 받는 총 급여액이 3,700만 원이 넘는다. 두 가지를 합친 게 3,700만 원이 넘으면 네네. 이분은 농사를 지어도 그 해는 농사를 안 지은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열심히 살아서 막 그거 넘겨놨는데 못 받으면 엄청 억울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농민이라 해서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보호해 주는 농민을 정해 놓다 네, 보니까 그 취지가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이 네.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예.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부부가 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지를 사야 돼요. 네. 이게 농지 살 때 신랑 이름으로 사야 돼요, 색시 이름으로 사야 돼요. 이게 굉장히 또 예민한 문제인데. 그 예를 들어서 가정을 신랑은 뭐 농협에 다니거나 네. 아니면 면사무소 다닌다고 치고요. 네. 색시는 집에서 아기를 키우고 가정을 살피고 있다는 전형적인 기준을 그냥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랑 이름으로 땅을 사느냐, 네. 아니면 색시 이름으로 땅을 사느냐, 아니면 신랑 각시가 각각 반반 명의로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나중에 10억짜리 농지를 팔았다고 가정을 들 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팔 때를 좀 염두를 해둬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중요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신랑이 돈 버니까 신랑 이름으로 했다고 했을 때는 네. 신랑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소득 금액이 3,700만 원이 넘으면 이러면 예. 이분은 농민이 아니네요, 또. 그렇죠. 세법에서 세금을 깎아준 농민이 아닌 거죠. 그 다른 데서는 농사지은 그렇죠. 농민이지만 네, 세금 네, 깎아준 네. 농민이 아니기 네. 때문에 이분은 파시면 네. 세금이 10억 중에 얼마? 3억을 내셔야 진짜 돼요. 이거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배우자 이름으로 하셔야겠네요. 만약에 배우자 이름으로 해서 배우자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시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부부 반반이라고 하면 네. 신랑은 농민이 아니라서 세금을 한 1억 정도 내야 되는 내고 거고 색시는 세금 안 하나도 내도 안 낼 수도 되고. 있고 네. 3억이냐 하나도 안 내느냐 네. 1억이냐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개인의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상담을 좀 받으시고 나서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농민은 농지 소유를 농민 이름으로 해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인 명의로 된 농지에다가 남편이 대신 농사를 지어주는 경우는 어때요? 그게 사실은 되게 예민한 부분이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부부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동일 세대원이 농사를 짓는다. 네. 그 세대 단위로 봐서 네.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 땅을 농사를 지어주는 경우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최근의 부분 자체는 그게 될 수가 없어요. 2008년 이후에 이게 바뀌었어요. 부부는 사실은 이제 남일까요? 아닐까요? 예. 그 남이 좋아요? 일심동체가 좋아요? 일심동체가 좋죠. 사실은 사람 살아가는데 일심동체가 좋지만 세법에서는 남이 좋아요. 음. 따로따로 이제 해야지 세금이 줄기 때문에 사실은 남이 좋긴 한데 동일한 세대, 네. 같은 세대에 대한 부분이라도 배우자 농지를 남편이 대신 농사를 지어줬다. 네. 그래서 부인 토지를 남편이 농사 지은 경우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까 세 부부의 경우에 네. 그러면 부인은 주말에
밭에 가서 김 메고 있고 네. 신랑은 집에서 TV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떡해요. 그러면 가정분란 일어나는데. 쫓겨나겠죠. 네. 그런 경우는 사실상 배우자인 남편이 공짜로 일을 도와주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부인 명의 토지일 때는 배우자인 그 남편은 공짜로 도와주는 건 괜찮지만 반드시 농업경영처에 네. 부인이 등록을 하시고 예. 그리고 부인이 반드시 농사를 짓는 주인인 거고 그죠? 네, 남편이 네. 도와주는 형식을 취하셔야 네. 되지. 이거는 남편이 다 농사를 지어준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땅을 파시고 난 다음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왔을 때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농민이 이 땅은 내가 농사를 짓는다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대외적인 부분을 잘 관리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또 실질이 되어야 되고요. 네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미 땅은 사서 남편이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슈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부부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8년 자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네. 슈퍼를 하는데 우리는 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다. 네. 그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땅의 주인, 네. 농민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네. 남편 명의인데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또 3,700 넘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안 되면 네. 그럴 경우는 사실은 부부가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네. 사모님 명의로 해서 슈퍼를 같이 공동 네, 운영을 네, 하신다고 네. 하면 네. 사모님이 운영을 사장님이 하시고, 되고, 그렇죠. 네, 농민은 남편이 그렇죠. 하고.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또 힘쓰는 게 남자들이 더 많이 하니까 네네. 그렇게 하시면서 서로 협업해서 네. 하시면 지혜롭게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된 부분이 농사 짓는 부분은 남편이 하시고 네. 그리고 슈퍼로 하신 부분은 그 부인이 주로 주업으로 하시고 조금 도와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편이냐 부인이냐보다 농민으로 자격 요건이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토지의 주인이 되어야 나중에 그렇죠. 팔 때 그렇죠. 네, 세금을 줄일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다른 상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 양도를 했을 때 네. 부부가 공동명의면 세금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이 상식이지만 그렇죠. 8년 자경에서는 네. 무조건 땅을 농민이 소유를 해야 된다. 명의가 예.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가야 네, 됩니다. 꼭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질문이 많이 오신 분 중에서 내가 공무원을 하다가 아니면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했는데 네. 예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다.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냐. 네. 3,700만 원이 넘었거나 네. 아니면 공무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주업이 농민이 아니거나 소득이 넘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분들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부터 네. 농사를 지을 때 그때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그때부터 카운팅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돼요. 3,700이 넘었던 공무원을 했던 그 시기에는 농사를 지었어도 기간에서 빼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소득이 내려갔을 때는 기간으로 이제 세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연금 소득을 받으시는 네네. 분이라든지 특히 이제 부동산 임대하신 분들이 네. 자꾸 물어보시는데 네. 이런 소득은 다 제외한다. 실제로 아. 우리가 사업한다는 그 사업 소득과 네. 총급여의 합계가 3,700만 원 네. 이상일 때부터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무원은 퇴직 이후부터 네.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외 상황, 두 번째 예외 새로 생긴 겁니다. 네네. 요번에 개정 대법인데 아직 잘 홍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인데요. 네.